우리는 고구려의 장수왕을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를 그리게 될까요? 아마도 드넓은 대륙을 호령하며 영토를 확장했던 위대한 정복 군주 또는 고구려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냉철한 대왕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의 거대한 야망과 빈틈없는 전략 뒤에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한 인간의 복잡한 감정과 관계가 숨어 있었다면 어떨까요? 한 남자의 사랑이나 자존심이 동아시아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꾸었다는 이야기가 그저 꾸며낸 이야기는 아닐지 궁금해지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익히 아는 위대한 왕의 모습 너머에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거나 혹은 그 이면에 깊이 감춰진 인간적인 관계와 감정들이 어떻게 고대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와 전쟁의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그 흥미로운 역사적 미스터리를 함께 파헤쳐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흔히 역사를 거대한 흐름과 전략의 연속으로만 이해하곤 합니다만 개인의 감정이라는 미시적인 요소가 어떻게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돌려 세웠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에 집중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고대사가 아니라 인간 본연의 복잡한 면모가 어떻게 국가의 운명을 결정지었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가 될 테니까요. 서기 413년 고구려의 왕위에 오른 장수왕은 말 그대로 대제국의 그림자 아래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당시 고구려는 이미 광개토대왕의 정복 사업을 통해 동아시아의 패자로 우뚝 서 있었죠. 북으로는 거란과 숙신, 서로는 후연과 같은 강대국들을 제압하며 광활한 영토를 확보했던 터라 젊은 장수왕의 어깨에는 선왕의 업적을 이어받아 이 거대한 제국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할 막중한 책임감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선왕의 남진 정책을 계승하며 한반도 남쪽을 향해 예사롭지 않은 시선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드넓은 고구려의 영토를 배경으로 젊은 장수왕이 멀리 요동과 한반도 남쪽을 묵묵히 응시하며 자신의 야심찬 미래를 설계하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하죠. 이 시기 고구려 왕실의 혼인 제도는 단순한 개인적인 인연을 넘어 국가의 생존과 확장 전략의 핵심적인 수단이었습니다. 왕실 간의 혼인은 혈맹을 맺고 강력한 동맹을 형성하며 때로는 적국을 견제하는 가장 중요한 외교적 도구였던 것이죠. 마치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말들을 움직이듯 장수왕은 자신의 혼인을 포함한 왕실의 모든 관계들이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대한 전략적 선택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의 앞에는 웅장하면서도 비장한, 그리고 때로는 미지의 영역으로 가득 찬 수많은 관계의 무게가 놓여 있었던 것이죠. 이 관계들이 과연 어떤 파도를 일으키며 고구려의 역사를 써내려갈지 우리는 이제 그 첫 페이지를 넘겨보려 합니다. 장수왕이 마주해야 했던 이 관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그리고 그 관계들이 동아시아 전체를 어떻게 뒤흔들었을지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장수왕의 눈앞에 펼쳐진 수많은 관계들은 곧 치열한 외교의 현장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왕실의 혼인은 단순한 가문의 결합을 넘어 나라의 운명을 건 한 수였죠. 당시 고구려는 광활한 영토를 자랑했지만 주변에는 북이와 같은 강대국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으니 장수왕은 그 누구보다 신중하게 이 관계들을 다뤄야 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둑판 위에서 각국의 왕들이 한 수 한 수 신중하게 돌을 놓듯 장수왕 역시 혼인이라는 강력한 수를 고심했을 겁니다. 장수왕은 재위 초부터 북이와의 복잡한 외교 관계 속에서 혼인 동맹을 시도했습니다. 북이는 당시 북중국을 통일하며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었죠. 고구려가 북이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동아시아의 패권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때로는 황실의 자녀를 북이에 보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북이의 왕실로부터 혼인을 제한받는 등 고구려와 북이 사이의 외교는 마치 팽팽한 줄다리기 같았습니다. 이러한 혼인 동맹 시도는 때로는 성공하여 양국의 긴장 관계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고구려의 북방 국경을 안정시키고 내부를 다지는 데 필수적인 전략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고구려의 남진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한반도 남쪽의 백제와 신라와의 관계는 점차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특히 백제와의 관계는 마치 시한폭탄처럼 위태로워졌습니다.
백제는 고구려의 남진을 저지하기 위해 신라와 나제 동맹을 맺는 등 적극적으로 대항했죠. 이런 긴장감 속에서 왕실 사이의 혼사가 단순히 국익을 위한 계산을 넘어 한나라의 자존심, 그리고 군주의 개인적인 감정까지 건드리는 예민한 문제였다는 걸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백제는 고구려의 혼인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제안은 단순한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고구려의 강성함을 인정하는 듯하면서도 내심으로는 고구려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을 테죠. 만약 장수왕이 이러한 백제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역사는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고구려는 백제의 혼인 제안을 거절합니다. 아마도 고구려의 입장에서 백제는 이미 정복의 대상이었을 뿐 동등한 동맹의 파트너로 여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혹은 백제의 제안에 숨겨진 의도를 간파하고 이를 고구려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겠죠. 이러한 혼인 제안과 거절은 단순한 외교문서 속의 한 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왕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모욕적인 행위로 비춰질 수 있었고 양국 관계에 깊은 균열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되었을 겁니다. 특히 장수왕과 같은 강력한 군주에게 있어 자신의 권위와 고구려의 위상을 훼손하는 듯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었을 테죠. 백제와의 관계는 이러한 외교적 줄다리기 속에서 점차 악화되었고 그 갈등의 씨앗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전쟁의 그림자 속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었던 것이죠. 왕실의 혼인이라는 평화로운 제안이 오히려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전쟁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장수왕이 마주했던 관계들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긴장감 속에서 동아시아의 운명을 좌우하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번뜩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 감돌던 팽팽한 긴장감은 결국 피할 수 없는 전쟁의 그림자를 더욱 짙게 드리우며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숨막히는 순간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왕실 간의 혼인이라는 평화로운 제안이 오히려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예고하게 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양국은 더 이상 외교적 줄다리기로 시간을 끌 수 없는 칼날 위를 걷는 듯한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백제의 계로왕은 절박한 심정으로 북이의 구원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냅니다. 당시 백제에게 북이는 고구려의 강력한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서신에는 단순한 지원 요청을 넘어 고구려 장수왕의 심기를 건드리는 아주 위험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전해지죠. 바로 장수왕을 향한 노골적인 모욕과 비난의 문구들이었습니다. 특히 계로왕의 서신에는 앞서 고구려가 거절했던 백제의 혼인 제안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장수왕을 조롱하거나 그의 위신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분명했을 텐데요. 고구려 왕은 백제의 제안을 거절할 만큼 오만하고 예교적 신의도 없는 야만적인 존재라는 식의 표현이 담겨 있었을 것이라고 역사가들은 추측합니다. 단순히 외교적인 수사를 넘어 한나라의 군주를 향한 개인적인 비난까지 서슴지 않았던 것이죠. 이러한 서신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장수왕의 자존심을 짓밟고 고구려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력한 군주로서 고구려의 위대한 정복시대를 이끌던 장수왕에게 이러한 모욕은 개인적인 분노를 넘어 국가적 명예를 건드리는 중대한 도발로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아마도 그는 서신을 읽는 내내 격렬한 분노를 사귀지 못했을 테죠. 한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의 왕에게 이토록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모욕을 가하는 것은 당시 국제관계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는 계로왕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혹은 장수왕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일 겁니다. 어쩌면 이 서신은 장수왕에게 백제를 침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명분, 즉 개인적인 복수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모욕적인 서신은 고구려의 백제 침공을 결정적으로 가속화하는 불씨가 됩니다. 장수왕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분노는 거대한 군사력으로 표출되었고
고구려 대군은 파죽지세로 백제의 심장부인 한성을 향해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고구려군 앞에서 백제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이미 기울어진 전세를 뒤집기란 역부족이었죠. 하늘을 뒤덮는 햇불과 전장의 함성 속에서 백제의 수도 한성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찬란했던 백제의 문화와 역사를 간직했던 한성은 고구려의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 무릎 꿇고 말았죠. 계로왕은 성이 함락되는 비극적인 순간까지 결사항전했지만 결국 고구려군에게 붙잡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한왕의 자존심을 건드린 모욕이 한나라의 수도를 함락시키고 왕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비극적인 결말을 초래한 것입니다. 이처럼 장수왕과 계로왕의 관계는 단순한 외교적 갈등을 넘어 두 왕의 개인적인 감정과 자존심이 얽히고 설켜 결국 전쟁의 방아쇠를 당기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한성 함락은 고구려에게는 남진 정책의 활용점정을 찍는 위대한 승리였지만 백제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로 남게 되었죠. 승리한 장수왕의 얼굴에는 과연 어떤 감정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통쾌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승자의 복잡한 고뇌였을까요? 이 비극적인 역사의 한 페이지는 인간의 감정이 얼마나 큰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네, 한성 함락은 고구려에게는 남진 정책의 위대한 완성이었지만 백제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승자의 자리에 선 장수왕의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들이 교차했을까요? 단순한 승리의 쾌감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 비극적인 역사의 한 페이지는 인간의 감정이 얼마나 거대한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는지 그 심오한 진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백제 정벌이라는 압도적인 승리 이후 고구려는 명실상부한 동아시아의 패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장수왕은 이 승리를 발판 삼아 무려 79년간이라는 경이로운 기간 동안 왕위에 머무르며 고구려의 최전성기를 이끌었죠. 그의 오랜 통치 기간 동안 고구려의 영토는 북으로는 만주 벌판을 아우르고 남으로는 한강 유역을 넘어 중원과 한반도 남부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군사적인 힘만으로 이루어낸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장수왕은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관계를 맺고 활용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치세 동안 혼인이라는 제도는 단순한 개인적인 결합을 넘어 고구려 제국의 안정과 확장을 위한 중요한 외교적 도구이자 전략적 자산으로 기능했습니다. 때로는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때로는 잠재적 적국을 견제하기 위해 왕실의 혼인은 정교한 외교 정책의 핵심 요소로 활용되었던 것이죠. 마치 거대한 바둑판 위에서 돌을 놓듯 장수왕은 이 관계의 수들을 통해 제국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지고 영토를 넓혀 나갔습니다. 그의 업적은 단순히 정복 군주의 위엄을 넘어 관계를 통해 제국을 경영한 뛰어난 전략가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거대한 성취 뒤에는 바로 그 관계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백제 계로왕이 보냈던 모욕적인 서신, 그 속에 담긴 혼인 제한 거절이라는 내용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 장수왕 개인의 자존심을 짓밟고 분노를 촉발시켰습니다. 마치 마른 장작에 불을 붙이듯 이 감정적인 모욕은 고구려의 백제 침공을 위한 결정적인 명분, 즉 전쟁의 방아쇠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한 개인의 감정, 왕의 자존심이 한 국가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나아가 동아시아 역사의 흐름까지 바꾸는 충격적인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위대한 정복 군주 장수왕을 냉철하고 이성적인 전략가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의 빛나는 업적 뒤에는 이처럼 인간적인 분노와 모욕감이 끌어올라 전쟁의 잔혹한 결말을 가속화했던 역사의 아이러니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얼마나 다양한 의미와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는지,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정략, 자존심, 권력과 뒤섞여 어떻게 거대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깊은 깨달음을 이 역사는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장수왕의 이야기는 비단 고대사의 한 페이지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절대 권력자의 관계와 그 속에서 발현된 감정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고
역사의 흐름을 뒤바꿀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가 됩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국제관계 속에서도 개인의 선택과 감정이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지 되새기게 합니다. 국가 간의 복잡한 외교와 협상, 때로는 첨예한 대립 속에서 지도자 한 사람의 판단과 그 이면에 자리한 인간 본연의 복잡한 면모는 여전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통찰을 우리에게 안겨주죠. 결국 장수왕의 거대한 업적 뒤에는 그의 사랑 혹은 관계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그림자야말로 역사의 또 다른 진실을 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감정은 때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역사의 방향을 개척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고구려 장수왕과 그를 둘러싼 수많은 관계의 이야기는 인간 본연의 복잡한 면모가 어떻게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여왔는지 그 심오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며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